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코스피는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에 성공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과 유로존의 8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증가한 것도 코스피 증시에 큰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정치권의 타협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낙관론이 더 강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2040선 위로 올라와서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현재 거래소 쪽에서 3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오늘은 1070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강세장은 시작일 뿐이다. 낙관론이 더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담아야 할 것인지 자세한 시장 분석과 함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10시 핫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탑10 전해림입니다. 시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셧다운이 14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국가 채무 한도가 상한 도달 시점을 사흘째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극적인 타협안이 마련될 것이라 이런 기대감에 고조가 되면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오늘 좋습니다. 이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3거래일째 이어진 외국인의 매수세로 코스피 지수가 10개월 만에 203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2040선까지 다가선 모습인데요. 2044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요. 외국인들이 740억 원어치 사들이면서 이 33거래일째 사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상 최장 순매수기로 경신을 하루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과 개인은 이 각각 900억 원 넘게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144억 원,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스닥도 국내 미국발 훈풍에 이어서 오늘 상승 흐름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면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2.62포인트 상승한 534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상승폭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91포인트 상승하면서 534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투자 매매별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개인 동반 순매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65억 원, 3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만 나홀로 43억 원 순매도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도 아주 오늘 좋습니다. 이 코스피 시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도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장주 삼성전자가 외국인 러브콜에 힘입어서 150만 원 가까이 터치를 했다가 지금 약간 빠진 모습인데요. 14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자동차 3인방도 동방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신고가를 썼던 네이버 오늘도 3% 이상 급등하면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LG화학, SK텔레콤 등도 빨간불 켜면서 오늘 기분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 종목이 우위인 가운데 이 서울반도체 오늘은 빠지고 있습니다. 200원 하락한 4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만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홈쇼핑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파트론만 살짝 빠지고요. 나머지 종목 등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전 내린 1,074원에서 오늘 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더 빠졌습니다. 1,070선이 무너지면서 2.4원 내린 1,069원 1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탑1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경남기업입니다. 이 관급공사 입찰을 할 수 없게 된 건설사 주가가 일제히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기업도 이 관급공사 제한 결정 여파로 오늘 하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9% 가까이 빠지면서 4,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 일동제약입니다. 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키로 한 일동제약 오늘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빠진 모습인데요. 0.8% 내리면서 1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목 한국카본입니다. LNG 한국 발전 비중 확대에 최대 수혜 기대감으로 꼽히면서 사흘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8% 급등하면서 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태창 파로스 올라와 있습니다. 이 보통주를
두 주에서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 결정에 오늘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13% 가까이 빠진 흐름으로 이 305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다섯 번째 종목 STX 중공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STX 중공업이 이 선박 개발 평형수 처리 장치가 국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9% 넘게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네이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모바일 플랫폼 라인의 선전이 기대가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 60만 원 돌파했고요. 5%가량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61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 GSN 트루스입니다. 이틀째 하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재무난이 점점 부각이 되면서 오늘 15% 가까이 빠진 모습입니다. 57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 두산중공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원전 확대를 백지화하겠다 이런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원전주들이 일제히 하루 만에 상승 움직임으로 돌아섰습니다. 2% 가까이 상승하면서 4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 원익 IPS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실적 기선 기대감에 오늘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1.14% 상승하면서 8,8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현진소재입니다. 이 정부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른 최대 수혜가 예상될 것이란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풍력주인 현진소재 6% 가까이 급등하면서 8,2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장 핫 키워드를 확인하고 오늘장 전망과 전략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1% 이상 오르고 있는 오늘장 키워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리면요. 먼저 오늘의 키워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일부 진전되고 또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네, 두 번째는 라가르드 IMF 총재가 미국의 17일을 넘겨서 디폴트가 현실화된다면 세계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또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재차 연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또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 키워드는요. 유로존의 8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 증가세로 전환한 것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4가지의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네, 오늘자 키워드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양태준 대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4가지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네. 이 가운데 대리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처음으로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일부 진전 및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미국 증시가 미 의회 이제 부채 한도 증액 협상 타결의 기대로 이제 올랐습니다. 1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다우 지수가 전일 거래보다 0.41% 상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전일 전거래 대비 0.4%, 나스닥 지수도 0.6%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 장 초반 미국 증시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14일째 접어든 가운데 지난 주말 동안 의회가 정부 폐쇄를 종료하고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것과 관련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디폴트 우려가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 출발을 하였는데요. 이는 이제 리드 대표와 맥코널 상원 대표가 지난 주말 협상을 지속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날짜로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17일까지 이제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되고 재무부는 오늘 11월 1일 24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IMF 총재는 미국 상황이 매우 이제 우려가 된다고 언급한 정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긴장감은 더욱더 이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대표와 맥코널 대표는 지난 주말에 이어 이제 이날 오전에도 만나 협상을 벌였는데요. 우선 지난 주말에는 각 대표가 이제 대화를 나눴으나 우선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다음 날 다시 대화를 이제 시도를 하였는데요.
리드 대표는 맥커널 대표에게 셧다운이 들어간 정부의 문을 일단 12월 하순까지 열 수 있게 하고 또 국가 부채 한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올려줄 것을 방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합리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것에 매우 낙관적으로 밝혔고요. 또 맥커널 대표 같은 경우도 양당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리드 대표 낙관론에 공감을 한다고 화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정책과 관련해 합의에 접근하였다는 점은 미국 증시를 장 초반 하락세였던 것을 상승세로 전환을 하였는데요. 예전에 2011년 말에도 미국 정치권은 막판에 재정 협상 타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아 디폴트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오바마 대통령 또한 두 상원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좀 더 주기 위해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되었던 의회 지도부와 백악관 간의 회동을 미루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미국 정치권 협상의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적극적인 태도로 고려할 때 오바마 대통령도 적정선에서 협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유로존 8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 증가세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원래 전문가들은 0.8%에서 0.9% 정도 이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는데 이 예상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하락세에 이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또한 이번 8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는데 이 또한 역시 시장 예상치 2.6% 감소보다 훨씬 나은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증가한 것에 비해 유럽 증시는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협상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혼주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로존을 보았을 때 나라별로 볼 때는 독일이 가장 최대 강국인데요.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1.8%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우선 독일 산업은 당분간 긍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재고 감소와 신규 주문 등 수익성은 높아질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또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그리고 몰타, 체코 등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요. 하지만 이런 큰 폭으로 늘은 나라들에 비해 이탈리아는 0.3% 감소하였고 에스토니아, 스웨덴, 라트비아는 다소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로존 산업 생산이 올해 들어 일시적으로 감소가 나타나긴 해도 전반적인 증가세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경기 회복의 추세가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는 또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고 또 유럽과 미국의 훈풍에 이어서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 전략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 부채 한도 협상 일부 진전 및 타결 기대감으로 인해 국내 증시도 강한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외국인의 매집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 역시 매수세를 전환하고 있는데요. 또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낸 지표 또한 상당히 안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디폴트 우려감이 이제는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거의 전 종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는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 외국인들과 기관이 사는 업종인데요. 이 외국인들과 기관이 사는 업종들 중에서 현재 러브콜을 받고 있는 업종은 대형주와 중형주를 기준으로 해서 운수장비, 즉 자동차 관련과 화학업종, 금융업종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3분기에서 4분기가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좋지만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성장성의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3분기 실적이 이어 4분기 실적도 악화가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IT 부품주들 상당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 부품주들이 3분기 이어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섣부른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또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금융, 화학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련하는 순서입니다. 시장의 이슈 핫 종목들 분석해드리고요.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진주 같은 그런 매력 종목까지 발굴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이름하여 이효열의 이주식 쌉니까? 이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궁금했던 핫 종목 두 종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장 많이 가시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도 계속 이어지고요. 신고가 행진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60만 원 드디어 돌파를 했더라고요. 지금 가격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조금 가격이 부담 있는 가격대일 것 같은데 이효일 멘토님께서는 지금 가격대 싼 가격이라고 보시는지 비싼 가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좀 의아하실 분도 있는데 지금 그 자산 가치라든가 실적 가치로만 보면 사실 네이버가 좀 비싸 보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포털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사실 고평가를 좀 많이 받는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평가를 받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글로벌 포털사에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앞서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의 어떤 가치 증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쉽게 말하면 성장성에 대한 가치죠.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또한 글로벌 포털사에 대비한 밸류에이션 매력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페이스북이라든가 바이두라든가 이런 포털 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해외 업체들이. 그런 데 대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지금 상승세를 지금 사실은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사실 기관, 외국인 투자자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좀 보시면 외국인들, 특히나 이제 기관들은 좀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운수장비들, 조선주라든지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처럼 네이버의 흐름도 좀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쉼없이 매일 사고 있어요. 네,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의 강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자산가치 대비해서 조금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자산가치나 실적에 비하면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포털사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오히려 매력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매수 대응 관점에서 보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꼭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해놨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 관심가를 제가 56만 원 이제 이하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오늘 또 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현재 추세 흐름이라면 다시 한번 58만 원 정도, 58만 원 이하 수준 정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임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65만 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자산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글로벌 포털사 대비해서 본다면 저평가된 기업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꼭 외국인들의 수급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58만 원 이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65만 원이었죠. 네, 그렇다면 이효열 멘토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삼성 테크윈인데요. 반도체 장비 부진의 영향으로 3분기 실적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기관의 수급이 조금 걸림돌인데요. 하지만 그룹 간의 협업을 통한 매출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현재 시점, 가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은 아까 네이버하고는 조금 다르게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사실은 많이 하향을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싸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삼성테크인의 주가를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으로 좀 보시면
상당히 그동안에 주가 상승이 좀 있었던, 길게 보면 상당히 상승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 특히 제가 이제 비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생각보다 이제 3분기 실적이 또 예상보다 부진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흐름들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가치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3조 2천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삼성테크인의 어떤 가치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테크인 역시 그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좀 분할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 좀 됐었는데요. 일단 분석을 좀 해보시면, 일단은 생각보다는 자산 가치가 좀 많이, 잠깐 좀 화면이 좀 늦게 나왔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3조 2천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사실 그동안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지금 총자본이 한 1.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PBR로 따지면 한 2배 정도가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PBR 지수는 2배 정도가 됐었고요. 그에 비해서 매출이나 이제 수익성은 물론 꾸준합니다. 한 2천억 원 정도 수준인데, 작년에 그 수익이 좀 줄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보다 좀 좋아진 부분이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하회를 하면서 최근에 낙폭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현재 3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비싸게 볼 수 있다. 오히려 주가 많이 빠졌지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그룹의 특성상,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이라든가 또 장기적인 어떤 사업 구조의 변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사업 부분에 좀 변화들이 있었는데,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룹사 간의 협업을 통해서 매출이나 이익의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단계는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매수 관심가는 6만 원 이하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지금 흐름 자체는 약세 기조이기 때문에 6만 3천 원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테크인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는 관점 주셨고요. 매수가는 6만 원 이하, 목표가는 6만 3천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주문을 드린 종목이 두 종목이었습니다. 네. 많이 올랐던 네이버는 지금도 접근하기 무난한 가격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반면에 많이 내렸었던 삼성테크인은 아직도 바닥의 확인 과정은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런 진단을 내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효열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대형주인데요. 현대차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오늘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흐름인데요. 현대차 그야말로 가장 우리가 그 대표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무난한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앞서서도 제가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ROE가 좋은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그렇습니다. 현재 실적이나 수급이 모두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선과 자동차, 운수장비주들이 대세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흐름상으로 지금도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사실 26만 원. 그동안 꾸준히 올랐어요. 올해 흐름을 보면 올해 주가만 한 30% 이상 오른 걸로 보입니다. 20만 원 이하에서 출발해서 26만 원이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제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국내 공장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호한 어떤 수익성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엑센트도 또 최근에 또 출시를 했었는데,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좀 살아있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자동차주나 조선주 모두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타임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시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역시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집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현대차를 좀 매수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런 수급이 유지된다라고 본다면 현대차는 역시 추세 상승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도 이제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생각보다는 싼 편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65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조 원의 단기 순이익을 거뒀고요. 올해도 그거보다 좀 상향된 9조 한 3천억 원 정도 가까이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굉장히 가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주이면서 가치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꾸준히 매년 지속이 된다면 현대차는 그야말로 정말 장기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상으로도 굉장히 무난하게 좋은 평가, 특히 PR 기준으로 10배가 안 되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런 평가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실적 대비해서는 별로 비싸지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흐름상으로는 역시 한 26만 원, 좀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을 활용해서 매수 관심가는 26만 원 이하에서 역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상당히 좋은 대응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흐름을 좀 보면 주가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한 1개월, 2개월, 3개월 계속 지속적으로 보신다면 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후보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관심가는 26만 원 이하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고 목표가는 28만 원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 가격을 28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좋을까요? 네. 기간 대비 사실 그동안에 이제 주가 흐름으로 좀 본다면 특히 네. 이제 지수가 오늘도 2050포인트 이전의 고점이었던 205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흐름이고요. 미국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면 역시 빠른 기간 예상한다면 한 1개월 정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개월이나 2개월이 약간 넘는 정도의 기간이라면 역시 28만 원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길게 보고 간다면 28만 원을 일단 경신했다고 보고 네. 조금 더 길게 보고 간다면 1개월 이상 조금 더 들고 가실 분들에게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일단 제가 목표 가격은 28만 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증권사들이나 이런 기관 쪽에서는 30만 원 이상을 목표가로 잡은 증권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의 흐름이 신고가를 뭔가 경신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27만 원대가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27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28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 특히나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한 30만 원 선도 도달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수급만 계속 버텨준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매력 종목으로 발굴해 주시면서 한 달 정도 보유기간 예상하신다면 28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겠고 그 이상으로 조금 더 길게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30만 원까지도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4분기에는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약보합권의 장 움직임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지수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2250선 부근까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관망심리는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동시효과 출발은 0.01% 상승한 2237.93포인트로 강보합권의 장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방향성이 없는 혼조장수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발표했던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3.1%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8%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금씩 하락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일 긍정적 이러한 부분이 상승 모멘텀으로 적용이 돼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지난 11일 기준으로 상하이와 심천 거래소에 상장한 1151개사의 51개의 기업이 지금 3분기에 실적 예고를 했었습니다. 지금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559개사 이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로 인한 상승 모멘텀은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기업 실적 개선 등 지표 상승 모멘텀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끌 확률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250선이 시장에서의 부담을 나타낼 수 있는 만큼 2250선 위에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상승으로 0.01% 정도 강보합으로 출발했는데요. 이제 2250선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 중국 개장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정한 가치 투자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화요일에는 이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핫텐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이분과 함께 진정한 가치 투자의 고수가 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샘플러스 정동웅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투자자분들께 가치 투자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RO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단기 순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IFRS 연결 기준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서 조금은 좀 헷갈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예전에 개별 기준으로 기업에서 실적을 발표할 때 자회사 그러니까 자회사의 지분법 이익으로 자회사의 이익은 지분법 이익으로 잡혔습니다. 어떤 말인고 하니 A라는 기업이 B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분이 50%다. 근데 B라는 기업이 어느 해당 연도에 10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A라는 기업의 그러니까 지분법 이익은 50억 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IFRS 연결로 좀 변화되면서 변화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50%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은 종속회사 그리고 50% 미만은 관계회사로 분류합니다. 50% 미만이라도 아무래도 이제 지배력이 이 회사가 모회사가 지배력이 강화된다. 실질적인 지배다 이렇게 판단할 때에는 종속회사로 넣기도 하는데 이런 종속회사 그러니까 종속회사의 경우는 영업이익도 IFRS 연결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가 100% 반영이 됩니다. 당기순이익도 100%가 반영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당기순이익 지분법이 50% 지분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의 영업이익은 100%를 반영합니다. 그렇고 당기순이익에도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전과는 조금은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100% 반영하다 보면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주주 순이익을 봐야 되는 게 예전에 지분법 이익만큼 반영하는 게 지배 순이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인지 컨트롤스라는 기업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잠시 HTS가 꺼진 관계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인지 컨트롤스라는 기업을 보면 예전에 뭐 당기 순이익을 한번 지금 살펴보시면 400억 원씩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인지 컨트롤스의 당기 순이익이 아닙니다. 그 밑에 항목을 보면 지배 순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지배 순이익은 200억 원입니다. 사실상의 인지 컨트롤스의 당기 순이익은 지배 순이익인 200억 원대를 봐야 하므로 최근에 IFRS 변환에 의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제는 당기 순이익보다는 회사의 실적을 볼 때는 지배 순이익을 봐서 PER을 매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가치 투자에 앞서서 네. 주의사항 짚어주셨습니다. 단기 순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 오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치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이제 인화전공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인화전공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인화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선박 엔진과 그리고 발전 설비 부품 그리고 교량 부품을 제조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선박 엔진 가공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화전공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조선 업황의 호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전공은 이제 선박 엔진 가공업체로 전방 산업인 조선 업황의 호황기로 돌아설수록 수주 모멘텀이 가시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선박의 사용 연수는 사실상 이제 4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정도에는 중고선으로 내다 팔 수가 있고 25년 정도에는 이제 해체에 들어갑니다. 2000년 초반에 선박 발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굉장히 증가했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냐 하면 중국에서 한 2003년쯤에 중국 시장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급하게 선박을 발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가가 $20였는데 현재 유가는 뭐 $110, $120 수준을 지금 오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급하게 발주한 선박들은 연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비가 굉장히 좋지 않아도 유가 자체가 $20 부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가 가능했었는데 유가 자체가 지금 $110까지 올라온 상태에서는 연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선박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앞서 선박의 15년 정도에는 중고선으로 팔고 그리고 25년 정도에는 해체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발주한 선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10년이 조금 넘어가는 시기에 됐었는데 이것을 중고선으로 파는 게 아니라 연비가 안 좋기 때문에 해체 시기가 15년으로 굉장히 25년에서 10년가량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운사에서 선박 발주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올해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까지 선박 발주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수주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조선 업황이 호황기로 돌아선다면 역시나 조선 엔진 가공을 하는 인화전공의 수주 모멘텀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박 엔진 가공의 강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연비가 덜 드는 그러니까 에코선 위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코선 위주로 발주를 하려면 역시나 엔진이 가장 중요한데 예전에 2003년도부터 2000 초반년도에 이제 급하게 냈던 선박 경우는 고속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속 엔진, 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저속 엔진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속 엔진을 설계하는 기업 중에 80%를 점유하는 만디젤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만디젤사는 뭐 현대중공업, 두산엔진, 그리고 STX 엔진까지 이렇게 세 개사를 파운드리 업체, 그러니까 제조 업체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개사가 모두 인화전공의 고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조선 업황이 좋아지면 지금 인화전공, 아무래도 두산엔진, 뭐 현대중공업까지 이렇게 파운드리 업체로 지정한 엔진 제조 업체가 고객사이기 때문에 국내 빅3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사들의 수주 모멘텀이 가시화된다면 필연적으로 인화전공의 수주 모멘텀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13년도 그러니까 올해 PBR이 0.5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인화전공은
올해 PER을 본다면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로 봤을 때는 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인하전공 같은 경우는 대규모 선박 이렇게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장 부지도 굉장히 넓고 장치 또한 기계 장치 또한 굉장히 비싸고 가격이 나가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굉장히 우량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한 600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1,200억 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PER로 봤을 때는 사실상 조금은 고평가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PBR로 봤을 때는 저평가 기업이 맞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현재 시점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지금 높은 자산 가치로 PBR이 0.5배, 0.6배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기보다는 상승 추세로 돌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잠시 지금 인하전공의 차트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전공의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2010년 말에 15,000원에 상장해서 꾸준히 2년 동안 하향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장기 추세선을 상승으로 돌리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황이 6개월, 1년 단위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전공까지 향후 몇 년 동안은 수주 모멘텀이 나오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가셔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인하전공 또한 현재는 대형주 장세에 의해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대형주 장세가 잠시 주춤할 쯤에는 인하전공 같은 소형주의 충분히 매기가 몰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가에서도 매수가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훈 전문위원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인하전공인데요. 구체적인 가치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가격과 목표가 기간도 궁금한데요. 역시나 인하전공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 자체가 선박 발주 시기보다 6개월에서 1년이 늦은 그런 좀 맹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좋게 본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하전공 또한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장기 추세선을 상승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매수는 현재가에서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가 아니라 가치 투자인 만큼 보유 계열수는 이제 18개월로 1년 반 정도로 좀 길게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한 5,500원 정도면은 손절 라인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조선 기자재주가 참 많이 올랐었죠. 네. 그 가운데 오늘은 진득하게 투자하면 위대한 수익률을 내볼 만한 가치 투자 종목으로 인하전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2013년도 PBR로 본다면 0.5배로 이미 저평가된 수준에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내년보다는 내후년은 조금 더 낫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유기간 18개월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3,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이 7,200원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수익률은 어떤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지난 시간에 테크윙을 담았었고 또 그 전 시간에는 캠트로닉스를 담았었죠. 현금은 80%로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재 수익률이 좀 나고 있는데요. 캠트로닉스는 6%가 넘게 보여주고 있고요. 테크윙은 3%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0월부터 편입했던 종목들이잖아요. 벌써부터 빨간불이 반짝반짝 켜지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 AS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캠트로닉스는 1.5%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무선 충전 관련주인 크로바 하이텍 그리고 RF텍이 10%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무선 충전을 내년에는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무선 충전에 관련된 기업은 이제 와이즈 파워라는 기업이 대장주였는데 이미 상폐가 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뭐 RF텍, 크로바이텍, 뭐 캠트로닉스 등이 남은 상태인데 RF텍은 실질적으로 현재도 무선 충전기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로바 하이텍도 이제 코일 부분에서 코일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EMP 소재, 이제 페라이트 소재를 RF텍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세 가지 종목 다 무선 충전 관련주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무선 충전 관련주를 얘기하면서도 역시나 실적이 안 되면 주가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 캠트로닉스는 무선 충전 매출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시각이나 뭐 화학, 전자 쪽의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무선 충전 NFC 같은 EMP 소재의 매출이 가셔야 된다면 캠트로닉스는 실적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 테마로만 조금은 보지 마시고 실적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무선 충전이라는 보너스가 있는 기업이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오늘장 무선 충전 테마도 지금 불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3만원까지는 보유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와 테크윙 좀 궁금하신 점들은 가치 투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종목 다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저조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고서가 전일인가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교보증권에서 3분기 실적은 제가 예고한 바와 같이 80억 원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고 4분기 영업이익은 100억 원 제가 최소한 100억 원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었는데 보고서 역시 또한 4분기 영업이익을 106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에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110억, 120억까지 영업이익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이 가셔야 되는 시점이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 테크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공정 반도체 장비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뭐 원익 IPS가 장 초반에 뭐 3, 4%대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전공정 장비주에 대해서 이렇게 투심이 몰리면서 급등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후공정 장비 쪽으로 투심이 쏠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 장비인 핸들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3분기 때 뭐 파생 환입이익도 70억 가량의 환입이 되는 부분으로 우려감 해소한 상태에서 이제 투심 회복만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바닥권인 현 시점에서는 테크윙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와 테크윙 두 종목 다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홀딩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하 정보까지 포함되겠죠? 화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치 투자 진득하게 위대하게 시간에는 샘플러스 정동훈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10시 핫해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